토요일 이렇게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걸 보며 참으로 감사드리고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얘기 나누고 광장에서 소리칠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람들, 이 부정과 불의를 뿌리 뽑지 못하면 과연 우리에게 다음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20석 남짓한 의석수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군소정당들은 대한민국을 망구로 가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폭동으로 당선된 자들이 과연 이 부정선거와 불의와 불법을 얻고 저 청와대와 국회에 있으면 과연 어떤 상황을 초래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국민주권 회복운동이라고 했는데 투표함 속에 있었던 그 투표가 과연 우리 투표가 맞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정체 모를 자들에게 약점을 잡힌 무리들이 우리의 주권마저 담보를 했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 광장에서 소리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 홍콩 사례를 보며 그 중국과 합병했다고 그렇게 행복에 겨워했던 홍콩 시민들이 1997년을 가장 악몽 같은 순간으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보고 위구르와 티벳의 사람들이 엄청난 인권 탄압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도 혹시나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얘기도 못하고 QR코드 속에 모든 국민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이 담보 잡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지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증거가 모자랍니까? 이미 부정선거, 선거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각종 증거들을 살펴주십시오. 통계 수치만 봐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다행스럽게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의 데이터를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저 가까운 분당을 사례만 살펴보십시오. 분당을의 김민수 후보는 마지막 당선자 확정이라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지명까지 떴지만 사전투표 개봉을 하면서 졌습니다. 그러나 도의원 후보는 당선됐습니다. 천안시 가불병 모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졌지만 천안시장 미래통합당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차 투표가 가능하겠습니까? 부천시의 신중동을 살펴봐 주십시오. 관내 사전투표 18,210표, 한 표당 4.74초, 관내 사전투표 6,134표, 합쳐서 24,334표, 한 표당 3,054초.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순간이동을 하는
그런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만 부천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유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령이. 유령은 주권이 있습니까?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민경호 의원님이 팔로우 더 파티라고 하시니까 저기 저 하시 있죠? 저 해운대 모시기 그 하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팔로우 더 고스트라고도 읽힌다고 했죠. 이게 뭐냐? 또 다른 코드입니다. 신중동에도 7,000명 비닐 투표를 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종일 이틀간을 나눠줬는데 비닐 장갑을 7,000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5개 투표소에서 치러졌던 20대 총선에서 8,435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투표는 저 부천시청 소통마당 3층에서 단 한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18,210표였습니다. 무려 10,000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 또한 유령이고, 저기 철원, 파주시 진동면 이런 곳은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팔로우 더 고스트라는 겁니다. 고스터. 그래, 해커가 두 가지 명제를 심었나 보죠. 두 가지 힌트를. 유령이 있다. 선거인수가 유령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적인 이념, 팔로우 더 파티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 보전 집행을 하면서 신권 집회 같은 투표지를 보았습니다. 봉인 테이프가 엉망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전산 조작만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표 영상이나 그 공개된 기계에서, 전자기기에서 무선 통신망 하는 거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증거보전 집행을 하면서 이제는 비정상인 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워낙 엉망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봉인 테이프가 엉망이고 직인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투표용지는 너무나 빳빳했습니다. 심지어 그 인쇄 상태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게 과연 왜 그렇게 됐는가? 추적을 해보니까 전산 조작만 생각했던 것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내 사전 투표. 유령 투표 인원을 부풀려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하게 하고 새로운 신권 투표 용지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 우체국 경유지를 살펴보면 35분짜리 35km 걸리는 거리를 1분 만에 주파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번호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등기번호에 추적되는 그 경유지들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관내 사전 투표가 경유하는 우체국을 경유하는 동안 조작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우편 집중국, 교환센터 등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 한 번씩 퀴즈를 내는데 거기 동참을 해주시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홈표를 만들고 1번에 많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조작했습니다. 개표를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투표와 개표 모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불의와 불법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부모,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 지역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 지구인들에게 이 4.15 부정선거의 진실에 대해서
모두 알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친 충원들이 이룩한 그 희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땀 흘려 새롭게 이룩해 놓았습니다. 호국 영령들이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지켜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게 하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렇게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이룩한 우리나라입니까? 우리의 자유입니까? 이를 뺏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무너지는 것을